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광대 HK 플러스 감성문학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은영입니다. 이번 시간 감성문학교실 함께 해주시는 분은요. 지역에서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분입니다. 책 문화기획자 이승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아직은 많이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책문화기획자 이승희라고 저를 소개하곤 하고요. 이제 책을 읽고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이제 하는 모든 일을 그냥 책 만드는 일로 생각하고 저는 하고 있어요. 네. 네네. 현재 지역에서 책문화기획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또 쓰신 책이 있잖아요. 네네. 책공방 3례 기록이라는 책을 네네네. 쓰셨고, 그게 또 2017년도에 네. 상을 또 받으셨죠. 네네네. 되게 유능한 책문화기획자이신데, 네. 이제 제가 이 책문화기획자라는 단어가 조금 네. 생소해서 이게 맞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판기획자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네네. 이따가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책문화기획자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쓴 건 아니고요. 이제 문화기획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라는 이 파트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데, 문화기획자라는 말 안에는 내가 하는 일을 다 드러내 보여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책과 관련된 그런 문화 관련한 일들은, 책에 관한 모든 일들은 조금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아주 조금은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제 책문화기획자라는 명칭을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도 많이 낯설어요. 네. 직접 그 단어를 조합해서 이제 책문화기획자라는 네. 이름을 만드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문화기획자.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문화기획자라고 하면 되게 네. 범위가 넓어 보이는데 네. 앞에 책이라는 딱 키워드가 붙으니까 네. 뭔가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정말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승희 작가님은 어떻게 하다가 지금 네. 이 길까지 오게 되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들어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책공방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저희 꿈은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책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네, 제가 밤을 절대 못 새거든요. 잠이 많아가지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아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다가 밤을 꼴딱 샌 거예요. 네, 진짜요. 너무 신기한 네. 경험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이 되게 재밌는 거구나. 이제까지 저는 공부하는 걸로만 이제 책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즐거움을 조금 주변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포인트는 뭐냐면, 제 주변 환경의 친구들이 제가 책 보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맨날 책을 보고 있으니까 얘는 조금 이상하네. 너 무슨 책을 봐? 너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너 공부도 통 못하고.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저는 재밌는 책만 이제 골라서 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재밌는데 왜 이 아이들은 재미가 없다고 그러지? 왜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들도 나처럼 내가 만난 책처럼 그렇게 재밌는 책을 만나게 된다면은 책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이런 책문화기획자니 뭐니 전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국어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다른 공부는 진짜 하나도 못했는데 국어는 조금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했고, 이제 사범대에 들어갔고 임용고시를 준비했죠. 근데 떨어졌죠. 2번 떨어졌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된 계기는 2009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되게 심각하게 다치셔서 이제 생명이 위태로웠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그게 제 인생의 첫 시련이었고,
그렇게 제 인생이 흔들리게 되니까 균형을 잡으려고 제가 엄청 애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뭐 이런 고민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그때 나는 책이 좋아서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거니까 굳이 그러면은 내가 학교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아빠 곁을 지키면서 이제 약간 반절 정도가 마비가 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 곁에 옆에 있으면서 이제 낮에는 독서 지도랑 논술 지도 그런 공부를 하면서 밤에는 또 학원 강사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가 근데 또 학원 강사를 했을 때 제가 조금 좋은 타이밍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가 교육과정이 바뀌던 시기였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50분 중에 5분 정도만 아이들을 봐주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출판사가 다 다르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5분, 5분, 5분 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멘붕인 거예요. 나는 책이 좋아서 이거를 이 직업을 그러니까요. 선택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관련이 거지? 없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돈을 벌려면 해야 된다. 네. 아이들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봐주면 되지 않냐. 네. 자습하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좀 멘붕이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쪽은 아니다 그래서 독서지도 이제 관련한 그런 학원으로 다시 옮겨서 네, 지도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 1년 정도 하다가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진짜 조금 독서 학원에는 어떤 친구들이 오냐면 책을 되게 좋아하거나 책을 아예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면 극과 극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데 뭐 전자의 아이들은 제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는데 이 후자의 아이들이 책은 어쨌든 간에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언덕을 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겠다. 나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조금 이렇게 뚫레뚫레 주변을 봤는데 이제 책공방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와, 딱이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몰랐어요. 네, 지금은 이제 책 만드는 것도 활성화됐고 독립출판이라는 것도 되게 이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에는 독립출판이라는 단어도 저는 몰랐었고 책을 만들어? 네, 그냥 책은 그냥 이제까지 내가 도서관에서 봤던 거, 학교에서 교과서로 마주했던 거, 그거 책인데 책을 만들어 전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근데 갔는데 그 공간이 혹시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례문화예술촌은 100년 된 양고 창고를 네. 개조를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 특히 책공방 안에는 그 100년의 그런 세월과 같이 너무나 찰떡궁합으로 어울리는 그런 오래된 기계들이 이렇게 있고 높은 천장에까지 닿는 그런 책장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반한 거예요. 네, 이성한테만 반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걸 또 처음 네, 보셨을 네. 테니까요. 시골 아이라서 네, 처음 보고 이제 반했고 나 여기랑 뭔가를 하고 싶다. 전혀 이런 지금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여기랑 뭔가를 하고 싶다. 여기랑 인연을 맺어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면접을 봤는데 2시간은 면접을 보았죠. 면접 시간이 꽤 길었네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먼저 본 다음에 면접이 이루어진 거네요. 이제 그걸 먼저 본 다음, 그쵸. 공간을 보고 이제 멍 때리고 있는데 저 안쪽에서 이제 선생님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왔냐고 저 면접 보러 왔는데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았고 이제 그냥 연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근데 지금 제가 스승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책공방 대표님도 저를 모르고 저도 책공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라고 네. 제가 제안을 드렸고 선생님도 너무 좋다. 먼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먼저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예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면접자인데요? 그러니까는 되게 쑥스러워도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 아마 그런 제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 그 공간이 굉장히 마음을 또 뜨겁게 네, 했군요. 네.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간 자리에서 그 멍 때리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 닿아서 한 6개월 정도를 해보니까 인턴으로 3개월, 수습으로 3개월 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인상적인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책공방에서 책 만들기 체험을 주로 해요. 근데 이제 책 만들기 체험을 하고 후기를 작성하는데 네. 어떤 친구가 책 만들기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책
자기는 이제까지 책이 너무너무 싫었대요. 엄마가 책 읽으라고 하고 선생님이 책으로 공부하라고 하고 해서 너무너무 싫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내 손으로 책을 만들어 보니까 앞으로는 책을 좀 예뻐해줘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제가 했잖아요. 네. 네. 엄청 뿌듯했을 네,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 음. 맛을 제가 보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 여기서 뭔가를 이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 그게 고생길이 되었죠. 그랬군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지금도 여전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몸고생은 몸고생 플러스 마음고생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책공방을 만난 덕분에 아무리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도 제 인생이 지금 되게 반짝반짝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네, 블링블링해진 것은 아니고요. 반짝반짝해졌어요. 네,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금의 제가 되었죠. 책공방에 책 일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조금 돌아온 것 같지만 네. 그 소녀 시절에 읽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의 재미를 느끼고 네. 이걸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맞아요. 했던 순수한 마음이 네, 이제 교사를 꿈꾸기도 맞아요. 하고 또 네. 이제 뭐 학원에서 아이들을 네. 가르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 오려고 이렇게 비슷한 분야를 조금 돌아왔구나라는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눈이 반짝반짝 진짜. 빛나셔가지고 네, 맞아요. 정말 책을 사랑하고 책공방의 일을 사랑하는 네, 분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욕심을 내보면 네.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여기서 조금 경력 쌓았으니까 음. 좀 더 나은 데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어. 안 하고 그냥 계속 산내에만 있었던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되게 일깨워주는 질문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3년만 하고 가려고 했어요. 네, 진짜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경력 쌓아가지고 딴 데 가서 꿈을 펼칠 거야. 네, 이걸 잘 배워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책 만들기 음. 수업하면서 이제 독서지도 하면은, 이거 대박 나겠는데 싶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는 것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다가 네, 가게 된 네. 거니까 첫 그럴 수도 마음은 있겠네요. 네, 이건 선생님도 모르는데 이 영상을 선생님이 절대 보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3년 배우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책공방에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3년 되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7년이 되면은 이제 이 정도는 뭐 눈 감고도 해.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1년 1년이 너무 새로워서 제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매일 저는 신입 직원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 나는 3년이나 됐는데 5년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할 줄 아는 거는 왜 이렇게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저를 이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저한테 7년 동안 있었는데 전문가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움찔움찔해요. 내가 전문가가 맞나? 네, 너무 부족한 게 나의 부족함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만큼 책공방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맨날 네. 매년 새로운 일을 했어요. 저희는.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그동안에 소개해 이제 책공방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자면은 책공방은 책을 만드는 공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책공방에서는 책을 만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10,000번 정도 제가 관람객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출판된 책만 이제 저도 물론 그랬고 출판된 책만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책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출판사라고 오해하시기 좀 쉬운데 네. 책 공방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선은 책 만들기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일반인들 뭐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원데이 클래스처럼 한 2시간에 걸쳐서 빈책 내용이 없는 다이어리 개념의 빈책을 이제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나 하고 그리고 매년 기획 전시를 해요. 네. 이제 기획 전시라고 하면은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런 크고 거창한 전시도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책공방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뭐 책 도구나 레터프레스라고 해서 활판 인쇄 도구나 그리고 책의 역사 그리고 이제 증서들 뭐 작년에는 공책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기획 전시를 하고 그것과 별개로 또 이제 책공방
책공방에서 이제 책공방이 3내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책공방하고 아무런 교집합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방에 오시면 1분도 안 돼서 날아가세요. 이렇게 한 이렇게 한 바퀴씩 바퀴씩 돌고 돌고요. 보고. 예, 예. 이제 물론 취향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분들하고 무언가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고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있게 된 이상 이분들하고 뭔가 접점이 있어야지 이분들도 좋고 우리도 되게 좋을 텐데 그것이 우리가 지역에서 잘 성장하는 일일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서전 학교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자서전 학교를 매년 이제 했었죠. 그렇게 이제 그런 진행도 하고 그리고 그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인생부라고 해서 자서전이라고 하니까 네. 어르신들이 너무 내가 무슨 책이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이라는 그런 문턱이 우리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낮아졌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책은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만 만드는 것이야. 그리고 책에는 되게 좋은 자랑거리들만 담아야지 나의 슬픈 거, 아픈 거 이런 건 담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문턱을 낮춰보자라고 해서 인생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선생님께서 기획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지역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삼례문화예술촌의 배경에는 이제 외부인들이 지역의 전라북도에서 자라고 이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 이외에 서울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셨잖아요.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이제 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셨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게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나 같은 젊은 친구들이 그때는 주축이 되어서 이 마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책공방 책학교라고 해서 그런 수업 독립출판이나 내 책 만드는 그런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한 해 한 해 한 해 벌여가다 보니까 너무 맨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들어서 제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네. 맨날 새롭고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생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어르신이 필요하잖아요. 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모집을 해서 설득을 해 나가셨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현수막을 걸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래도 찾아오셨구나. 그쵸, 예. 그 60대가 되면 내 인생을 이야기하면 책 한 권이야라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몇 명 계시니까 그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성당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뒷집 할머니 지나가다가 이제 공방 방문하시면 이거 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섭외를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문턱에 오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았는데 이 문턱에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프잖아요. 저희의 삶도 이제 그분들에 비하면 저희 이제 조금 약과라고 할 수 있는 저희의 삶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맞아 그때 되게 아팠어 하고 눈물이 고이고 뭐 이러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이게 제대로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덮어진 것이지 이게 치유가 된 게 아니니까 이걸 열려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아직 자기는 이걸 열어놓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좀 몇몇 되세요. 그럴 때마다 되게 안타까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이라는 게 이제 10명이 시작했으면 10명이 다 끝이 내야지 성공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원래 13명으로 시작했다가 6명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엔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첫 해 했던 것들을 보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이제 그 뒤로는 10명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굉장히 그걸 이제 힘드셨지만 완성하고 나서는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기 힘든 일을 이 책공방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분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는 밥 좀 먹는 집이라고 해서 시집을 왔는데 실상 와 보니까 남편은 술주정뱅이에다가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을 이제 두셨는데 또 고생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생기니까 그 수술도 했는데 또 아기가 생겨가지고 또 일을 또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밭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럴 정도로 네 출산이 임박한 과정에도 쉴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고생 길을 걷다가 그나마 이제 종교를 갖게 되면서 치유를 받고 이제 긍정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이제까지 근데 자식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식들한테 항상 미안하셨대요. 자기가 해준 것도 없고 고생만 괜히 나와가지고 고생만 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저희 자선학교에 참여하시면서 이제 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만드시는데 서문에 자기는 이제까지 너무너무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거 자기 인생을 되짚어 보니까 나 너무 훌륭하고 그동안 너무 저도 눈물 날 것 마음이 같네. 너무 네. 찡하다. 너무 나 다독여줘도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식들한테 안 미안해도 되겠다. 나 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긍정의 서문을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범적인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그 롤모델이 저희가 이제 의도는 했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니까 너무 이제 감동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삶을 긍정하게 되고 그것도 너무 감동이었는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 설이었던가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자녀분께서 책을 만들고 어머니가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모른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되게 힘든 또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되게 또 많이 위로를 받았죠. 네. 정말 뿌듯한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한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생각을 또 바꾸는 계기가 되고. 그쵸. 이제 와. 글쓰기 이따가 또 이어질 수도 있는데 글쓰기 자체 자기 서사라는 자체가 저는 치유의 기능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은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휘발성을 가져가지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기록으로 남겨놓음으로써 자기 삶을 긍정하게 되는 그 힘을 이제 경험한 거죠. 제가 몸소. 네. 들어보니까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3년 이상 있으셨는지 네.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정말 애정으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왔는데 네네. 이제 또 너무 안타깝게도 네네. 그곳을 떠나와야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사실 그 시기에 페이스북에도 그 글 네. 올리시고 또 그 기사로도 좀 많이 나서 저도 네.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생계를 저도 위협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프지만 그 얘기를 네.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지요? 네네. 울지 말아야 될 텐데요. 책공방, 저는 2013년 6월에 책공방에 들어갔었고요. 2019년 12월 31일 날, 네, 책공방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서류상이 정리가 된 것이지 몸과 마음은 아직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8년부터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첫 아픔을 겪었던 거는 2018년이었어요. 이제 삼례문화예술촌이 삼삼예미미라는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다가 완주군에서 아트네트웍스 주식회사를 네, 수탁업체로 선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일처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채권방과의 아트네트웍스의 관계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례문화예술촌의 수탁업체가 아트네트웍스가 되니까 이제 저의 소속이 이제 흔들렸어요. 그래서 채권방과의 아트네트웍스의 관계 설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저와의 근로계약을 8개월 동안 하지 않아서 저는 8개월 동안 2018년 8개월 동안 월급이 밀린 상태로 있어야 했었죠. 그때 이제 굉장히 네. 긴 시간을 네, 아무튼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일이 제가 이제 화제의 인물이 됐던 거는 그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화제의 인물이 된 덕분에 그 완주군에서 부담을 느꼈고 이제 그제서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해서 아트네톡스에서도 이거를 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8개월 만에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여기가 일반 사기업이라면 또 모르는데 거기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거는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군에서 지자체에서 예산 월급을 주라고 네. 이런 인건비 밀리지 말고 공과금 밀리지 말고 여기 운영 잘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말이 안 되는 네, 것이다. 네. 그러니까는 아트네톡스의 계약 운영 기간인 3년 동안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난 이런 일로 더 이상 화제에 오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마음고생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일을 하면 이제 좋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없는 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 이것이 가장 큰 피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고자 제가 이제 3년 동안의 계약을 해라. 이제 자동 연장된다. 1년마다 저는 네. 이제 민간위탁 근로자니까 3년 동안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규직 뭐 이렇게 되고 그런가 2년 봐. 이상이면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년마다 계약해도 괜찮다. 그동안에도 계속 그래 왔으니까 네, 네. 그건 괜찮은데 자동 연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네, 자동 연장된다는 그 문구를 삽입하자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트네톡스에서. 그래가지고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이제 다른 직원들은 너 아무 그런 문구가 없는데 왜 너만 그거를 특별 대우해 주는 거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또 제가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는 근데 또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지키고 이런 분이었으면 모르겠을 텐데 네. 그동안에 너무 이제 말을 겪어온 게 있으니까. 네, 8개월 동안 말을 진짜 수도 없이 번복을 하시고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못 믿겠고 또 이제 어쨌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지금 협의의 과정인데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어린 사람이 너도 그런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면은 자동 연장 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수정해서 고치시자고 라고 해서 극적으로 타협을 받아봐서 그렇게 문구를 삽입을 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옆에 이거 나중에 또 문제 되면 어떡하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관광과 공무원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어요. 자기 씨가 책임지고 하겠다. 3년 동안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받았고 아트네톡스 대표님한테도 구두 약속을 제가 받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고 됐고 근데 2018년 12월 달에 계약 만료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 그냥 원래 그냥 서류상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있었고 2019년에 또 계약을 맺었죠. 근데 그때 그 문구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고집했던 자동 연장 될 수 있다 문구가. 그래서 그 문구가 사라졌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제가 이제 요청을 했더니 옆에 이제 그때 담당자 주무관이 계셔가지고 자기 걱정하지 말라고 내년까지는 이상 없다고 내년 이후에는 모르는데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그때 당시 2019년 11월이었으니까 20년까지는 걱정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주무관님 믿고 저 합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설명을 했죠. 그것이 화근이었어요. 네, 2019년 11월에 똑같이 이제 계약 만료 통보가 왔고 계약 만료 통보 플러스 더 이상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다라고 네. 왔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요. 어떤 사전에 뭐 협의라든지 뭐 전혀. 그런 거 네. 없이 일방적으로 네, 좀 전혀. 네, 너무 황당했잖아요. 분명히 2018년 그렇게 8개월 만에 어렵게 계약 맺으면서 분명히 약속했고 담당자들도 그렇게 증인까지 서고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리고 그 대표님 아트네톡스 대표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채권방은 특수직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낯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가 아니면 못한다.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팅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변호사 대동하고 나오셔가지고 갑자기요? 네, 조금 그러세요. 네, 자기는 법적으로 몰라가지고 자기는 이 사람이 대신 얘기하겠다 해가지고 변호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니 그때 자동 연장 해주기로 하셨고 그리고 제 2년이 넘어가도 이거는 이제 사업 완료 기간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 그 합의에 하에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던 건데 왜 이러시냐,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냐라고 했더니 그때 내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느냐,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고 너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다 자른다. 2년이 된 친구들은. 너만 붙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불만이 있으면은 뭐가 불만이냐. 계약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 계약 만료인 거 몰랐냐. 1년마다 언제든 계약은 만료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때 또 한번 화제의 인물로 또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화제의 인물로 등극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또 뜨거워지니까 이제 아트네트웍스에서 그제서야 그러면은 너의 소속을 아트네트웍스로 하지 말고 채권망으로 해라. 그러면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채권망한테 넘겨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재위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재위탁은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불안했던 지점 그리고 이제 뭔가 미심쩍었던 부분은 뭐냐면 2018년에 제가 8개월 동안 급여가 밀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사태를 또 맞았잖아요. 채권망한테 준다고 했는데 예산을 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채권망 선생님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너무 네.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을 겪어온 저의 그런 상황도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이 사람은 언제든지 말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랬을 때 아무런 저의 방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팀장님 그때 담당 이제 팀장님이었는데 이전에 담당자가 약속한 사항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인수인계로 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는 어쩔 수 없다. 자기는 제3자라 끼어들 수 없었다. 너의 일은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제3자라서 끼어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한테 왜 채권방은 꼭 2승이어야 합니까? 라고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이 선생님이 채권방은 2승인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선생님은 뭐 하십니까? 참 할 말이 네, 없어지네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 저는 진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이렇게 이거를 수용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우리는 시끄러운 일만 만드는 그런 이미지로 박연시키고 아트네트웍스는 또 계속해서 이러한 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만하겠다라고 제가 그 대신에 그동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연장선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일은 돕겠다. 그 채권방 일에 차질은 없도록 제가 할 테니까 저는 그냥 서류상에서는 여기까지로 하자. 그리고 다음을 기약해보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이지 않겠냐. 라고 이제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이제 했는데, 네. 사실 선생님도 굉장히 우리 이승희 작가님과 함께 하기 네네.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신 만큼 네. 스승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한일 채권방에 대한 애정으로 계속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꿔 오셨는데 네. 참 이게 왜 날벼락인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네. 채권방마저 이렇게 네. 사라지는 네. 그런 또 슬픈 일이 작년에 또 맞아요. 생겼죠. 네. 채권방이 이제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은 휴관 중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근데 그리고 또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민간위탁에서 7년 동안 6년 넘게 일했던 친구가 그만두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네. 완주군은 문화도시가 됐어요. 네, 문화도시예요. 저는 문화도시에서 그렇게 네,
쫓겨난 사람이 되었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저 완주군의 입장에서는 책공방과 이승희는 완주군의 먹칠을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책공방은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제 다른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다른 기관 같이 있었던 다른 기관이나 공간들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진짜 그거 하나만은 저는 인정을 해줄 거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는 일이 그렇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공방과 책공방 아트네트웍스는 이제 아트네트웍스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트네트웍스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계약 연장이 결렬되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책공방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책공방이 아트네트웍스 소속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트네트웍스와의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책공방과는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공방과 책공방이 대체 왜 아트네트웍스 소속일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책공방은 완주군에서 예술촌을 만들기 위해서 초청을 한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5년 있다가 자기네들이 그거 계약을 이제 이전에 협동조합하고의 계약을 이제 연장하지 않고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책공방이랑 상의도 없이 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너네들이 같이 해 라고 해놓고 이제 너네들이 같은 팀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끝나니까 얘랑도 끝나는 거 당연한 거지. 아니 라고 근데 이게 또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참 네.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열심히 네.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네네. 그럼 다 좋다. 책공방이 없어. 완주군에서 더 이상 책공방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인정.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에 삼례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책공방이라는 콘텐츠 공간, 선생님 뭐 다 좋았지만 그 지역이라는 공간도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되게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런 삼례의 뭐 바람, 뭐 하늘, 뭐 이런 것들, 자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던지라 그리고 예술촌이라는 건물 자체도 너무 사랑했던지라 그럼 대체 여기다가 무엇을 하겠느냐. 책공부보다 더 대단한 걸, 더 멋진 걸, 더 좋은 걸 한다면은 그래 인정하겠다라고. 근데 제가 되게 가장 힘들었던 건 그거예요. 얘를 없애도 좋은데 얘 없애고 난 다음에 얘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보이지 않았군요. 네.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지금 3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네, 보이지 않고 있죠. 네.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네. 또 뜨거워지네요. 아니 막 진행을 좀 막 이어가야 되는데 네. 저도 좀 말문이 막히는 네. 부분이라서 이렇게 당사자는 사실 또 얼마나 네.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네. 좀 삼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책공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약간 배신감도 들었을 것 같고 네. 책공방이 사라지는 그 아픔을 한 번도 또 겪어야 했을 텐데 막 저 같으면 막 다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냥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네. 막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도 그쵸, 들 것 그쵸. 같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잘 네. 버텨와 주시고 현재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책문화 기획자로 앞으로도 살아가실 네. 예정이시잖아요. 네네. 참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네. 기억하고 네. 더 응원을 해주시리라 믿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떻게 네. 지내고 계시는지 네. 지금 궁금해요. 아직 여전히 치유 중이고요. 운동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몇 년 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고 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조금만 걸어도 안 걷다가 걸면은 아프잖아요. 아프죠. 근육이 생기려면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이전까지도 물론 여러 우여곡절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 약간 근육을 이렇게 찢는 느낌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도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나서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잘하지도 못하고 잘하지 못하니까 안 하고 싶고 더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자꾸 이런 다양한 시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 디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에 디스크 조각 모음을 네. 디프래그먼트라고 해요. 아, 저도 잘 그렇군요. 모르는데요. 네. 근데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게 여기 파편화된 그런 공간들을 이제 모아서 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는 그 작업인데 저희가 이제 책 만들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것들을 하나의 모음으로 엮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나 자신을 좀 스스로 더 인식하게 되고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좋았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이 디프래그먼트 나의 조각 모음이라는 뜻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너무 좋다. 네, 진행 중에 조각모음.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1일 동안 네. 매일매일 제가 질문을 전달해 드리면 네. 참여자분들께서 매일매일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1개의 질문과 답변이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익산문화재단의 문화 다양성 거점 공간인 네. 무지개 복덕방이라고 네. 그 공간에 공유 공간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오늘이 19일째로 지금 아.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총 몇 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지금 거예요? 참여자 처음 신청했을 때 52분이었는데 많다. 네, 지금 많이 하셔가지고 한 44명 정도 네,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그럼 그분들의 각자의 네, 책이 이렇게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왜 그 정보를 이제 알았을까요? 지금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네.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같이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질문을 하루에 하나씩 전달을 해주시는데 그건 오프라인으로 항상 만나거나 그런 일은 아닌 거죠? 그쵸. 네. 그럼 누구라도 편하게 그럼요.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럼-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너무나 좋네요. 네, 저 네. 사실 이제 승희님 블로그 네. 보면서 2018년도 진짜요? 그 책만실이라고 네, 책 네, 만드는 네. 실험실 네, 네, 네. 해오셨잖아요. 네, 매년 맞아요.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올해도 혹시 계획 있으세요? 네, 올해도 계획 중에 있어요. 네. 네. 그건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좀 단장을 하실지 궁금해요. 지금 올해가 시즌4로 1년에 시즌1씩 진행해서 시즌4가 될 건데, 이제 작년에, 이전에는 책 만들기 관련한 이제 소규모로 이제 책 만들기 모임을 소모임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면은 작년부터는 이 책이라는 이제 콘텐츠를 다양하게 조금 바라볼 수 있게 조금 그런 모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세 가지 컨셉으로 독서 모임하고 이제 필사 모임 그리고 책 만들기 모임 이렇게 세 챕터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근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이 너무 텀이 짧으면은 힘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모임인데 너무 이 활동에만 급급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텀을 늘려가지고 조금 한 달에 한 권 정도로 늘리고 또 필사 모임도 하고 책 만들기 모임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조금 다른 방법은 없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꼭 할 거예요. 꼭, 네. 네, 올해도 꼭 열리길 바라고 네, 저도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 사실 이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네. 매일 필사를 하거든요. 저도. 정말요? 네. 오. 뭔가 저한테 딱인 모임이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네, 아까 이제 요즘은 운동을 하는 시기다, 네. 근육을 키워가는 네. 시기다라는 말이 참 네. 와닿는데 네. 그렇게 근육을 키워가면서 또 치유도 하고 네. 조금씩 다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이 맞아요. 되게 인상적이신데 네. 이게 좋아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네. 상처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네. 그걸 또 지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한 나이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네. 항상 그 고민을 했던 게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냐, 잘하는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냐, 안정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맞아요.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에 네. 장점과 단점이 또 분명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떠세요? 일단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겠다, 행복하겠다. 물론 행복하죠.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일은 일로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애일과 조금 다르지 않고, 그리고 다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주 매일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가슴이 뛰죠. 네, 하루하루가 조금 기대가 되고, 네. 이 일을 해보면 정말 재밌겠다라고 아까 전에 이제 뭐 제가 좋아했던 감동, 인상 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이는 것처럼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가슴이 뛰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먹고 사는 일이 제가 그렇죠. 근데 이건 좀 고민이에요. 좋아하는 일로 제가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서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일이 돈을 많이 되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더라면은 그 일을 좋아하는 일로 선택했더라면은 이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돈이 많이 되는 일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무언가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항상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네, 아마 평생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 그게 가장 단점이에요. 네. 이 감성문학교실 하면서 네. 그 전에 진행하셨던 소설가분께서도 네. 이제 소설 쓰는 일 자기는 너무 행복한데 이제 생계 걱정도 해야 되고 맞아요. 어려운 점이 많다 하시면서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네. 365일 중에 360일이 괴롭다. 하지만 5일의 행복함으로 맞아요. 나는 버틴다. 맞아요. 뭔가 쓰인 얘기 들으니까 네. 그 얘기가 갑자기 딱 생각이 맞아요. 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100가지의 가지수가 있더라면은 99가지가 만족을 해도 네. 한 가지가 만족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99가지를 99가지를 만족을 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 만족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몇 가지가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공부가 조금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조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 삶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방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네. 대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네.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제 지역이라서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으실까요? 지역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에 돈을 아까워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서울도 물론 그렇지만 지역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책공방에 있으면서 경험한 이제 데이터 경험에 의하면은 지역 분들이 더 문화에 돈을 쓰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지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근데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그러기에는 맛집이나 카페는 너무 또 잘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형의 것에 그러니까 유형의 무언가를 이렇게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취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괜찮은데 뭔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뭐 체험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되게 액티비티한 것이 아니면은 되게 조금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아쉽고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지역에서 진짜 여러 재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문화도시라고 한다면은 저희 같은 지역 청년이 글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께서 소비해 주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일을 좋아하는 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문화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나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물론 그분들도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이제 사정이 있고 어렵게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한 해를 이제 일 처리하듯이 마감하는데 급급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같은 이제 예술가들도 한 해 한 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축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흔들려서 뭔가 내 개성 있는 작품,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작품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원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맞아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네, 오해하지 음. 않도록. 네, 저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그저께 통화하면 친구랑 통화하면서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는 기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것처럼 지역이라서 그런 점들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그런 투트랙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해결 방안을 찾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네, 현장 사람들과 함께 진행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그렇게 나온 고민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듣고 흘리지 않고 그 자리 자체로만 의미를 두지 말고 그것이 진짜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따가워지네요. 고민이 필요하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 앞서서 이제 개인의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지역 청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정말 그걸 좀 해결해서 좀 지역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나가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또 바람이 간절형 생기네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자리도 예전에는 없었으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생겼다는 것에는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고민들을 그러한 현장에서 나왔던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에 대한 그런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사실 이제 처음에는 책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쭉 흘러왔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책 만드는 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 책을 만든다는 일이 이승희 작가님의 인생에 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승희 작가님을 닮아 있는 또 다른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록이 어떤 의미로 좀 다가갔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질문이 거창한데요. 제가 이제 종종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오늘 저의 주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책을 만드세요라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한 책을 만드세요. 나를 위한 책을 만드세요. 이런 출판물이 아니라 남이한테 읽히는 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책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 의미, 책 만드는 일은 자기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던 거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을 꾸준히 저희 기록을 해서 그것들이 모아놓으면은 이것이 나의 하나의 분신이 되고 나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주체적인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년 이런 책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저의 삶의 보물은 이거라고 이야기를 이거야말로 진정한 명품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제 삶의 미천이라고 저는 종종 표현을 하곤 해요. 내가 뭔가 흔들리고 방향을 잃을 때 이제 주변의 사람, 친구나 이런 지인분들한테도 위로를 받지만 저 과거의 나한테 저는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그때 나 이랬었지. 그때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때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별일이 아닌 것들도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는 여기에 온전히 담겨 있으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이 책을 펼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얻고 아, 내가
추구하려던 방향이 이 방향이었지 하면서 균형도 잡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책 만드는 일은 자기 공부, 그리고 이 책은 내 삶의 미천이라는 이야기를 삶의 미천이다.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기록의 의미는 조금 책 기록의 의미는 이제 나 자신과의 대화,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도 좋지만은 자기 자신을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책을 보면서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한번 내 삶을 기록해봐야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승희 작가님을 찾아가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홍보 시간인가요? 네. 네. 책 만들기 실험실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을 했고, 그 말이 되게 좋아서 인스타그램으로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저는 아마도 책공방과 계속 같은 한 배를 탔다고 저희는 종종 선생님하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있을 거라서 책공방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뭐 네.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셔도 좋고, 네. 다양한 방법을. 그리고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책 만들기 실험실을 진행을 했는데 워낙에 소규모로 이제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작년에 네. 이 일을 마쳤어야 되는데 못 마쳐가지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이 이 나를 위한 책 만들기, 책을 이제 나도 출판을 해보자. 네. 나를 위한 책을 만들자고 남을 위한 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고를 지금 열심히 써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이즘을 해결하느라 요 며칠 또 등한시했네요. 네,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책문화기획자 이승희라고 네이버에 치면은 블로그도 나오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진짜요? 많아요. 그래서 책문화기획자 이승희라고 검색을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연락을 해 보시면 또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함께한 소감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제 소감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아까 전에 근육을 늘리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역량보다 조금 많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제 사정이 그러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책공방 짐싸 대작전이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3개월째 싸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조각 모음, 이 프로젝트도 잘 맞춰야 되고, 원고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버려놓은 일들을 올해 안에는 잘 수습하는 것이 제 1차적인 계획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책방을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차별화된 그런 책을 제가 맛보았던 책의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책방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책방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지속하는 것이 목표라서 아직 제가 섣불리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끊길까봐 그래서 원래는 삼내에서 할머니가 되어서도 나는 책방을 하겠어.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문화 해설사가 되겠어. 내가 처녀 시절에 내가 어렸을 적에 여기서 이런 거 이 일을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사태 2018년부터 그렇게 벌어지는 그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무력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지금 서서히 삼내라는 곳을 조금 내려놓아야겠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 꿈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내려놓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새로운, 제가 2019년에 위기를 맞았을 때처럼 새롭게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책문화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또 살아가길 또 응원을 드리고, 저는 이제 10년 뒤에 이승희 작가님의 모습이 얼마나 더 단단하고 멋진 근육맨이 되어 있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항상 응원하는 또 분들이 많고, 진짜요?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힘내셔서 책문화 기획자라는 멋진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책문화기획자 이승희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설가 한지혜 작가님을 모시고 글쓰기의 관찰력과 자의식이라는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